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움TV의 김덕희입니다. 오늘은 빠른 시간 내에 미용실을 살리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샵을 오픈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상권, 즉 경쟁업소를 분석하고 점검해서 그 샵보다 조금 더 나은 샵을 오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샵을 오픈하겠습니까? 의문이죠. 반드시 그 기존에 있는 샵보다 나은 상태의 상황을 준비해서 오픈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일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다음을 보자고요. 내가 오픈해서 1년, 2년, 3년 됐다라고 가정하면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그 뒤에 내 주위에 새로 오픈되어 있는, 즉 출점한 샵들의 숫자만큼 저는 우리 샵은 경쟁력에서 뒤진다고 보면 맞지 않을까요?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현상이 누적될 겁니다. 특히 이것이 3년이 아니고 5년, 10년, 15년, 20년이 됐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상황은 심할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노베이션, 혁신을 통해서 미용실을 조금씩 아니면 탈바꿈을 했다라고 하면, 경쟁력을 유지시켰다라고 하면 그런대로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선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때를 놓쳐서 신압으로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력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런 샵, 경쟁력을 잃어서 미용실을 옮겨야 될까, 그만둬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오늘은 제가 강의를 갔다 오면서 앞차에 트럭이 지나가고 있는데 미용실 집기가 가득 실려 있는 트럭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따라가 봤어요. 이사 가는 걸까? 폐점하는 걸까? 그 화물차 트럭 기사 옆에는 미용을 오래 하신 경륜이 있으신 원장님이 앞을 잡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느낀 것은, 폐점은 아니고 미용실을 옮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누가 이사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이 가슴에 와닿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정보를 드리고자 오늘도 방송을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방송이 도움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샵이 경쟁력을 잃어서 어렵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3가지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간판을 바꿔랍니다. 멀리 안 가서 서울 시내 변두리 조금만 가보더라도 간판을 10년, 20년 전 간판을 쓰는 샵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복고가 아니라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그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호의 조합성이나 상호의 현대화 이런 부분이 낙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 같은 연배의 고객들은 오겠지만 새로운 층에 뭔가 기대하는 고객들이 올 확률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호를 바꾸시거나 아니면 상호를 디자인을 이쁘게 하셔서 매장을 브랜드화해서 간판만으로도 여러분이 교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장원, 미용실, 헤어샵, 최근에는 헤어라는 부분을 걸지 않고 하는 상호들까지 브랜딩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판을 조금 더 세련되게 멋지게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간판빨이라는 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인테리어를 바꿔랍니다. 간판에 비해서는 돈이 많이 들지만 여러분한테 역지사지, 역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느 식당에 갈 때 어느 식당을 가세요? 물론 맛집 중에서 인테리어가 예전 상황에서 하는 분도 들어있지만 여러분은 되게
깔끔하고 세련되고 특히 젊은 층이라고 한다면 그런 샵들을 원할 겁니다. 요즘은 식당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마루 스타일이 아니라 다 테이블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젊은 층이 그렇고 연세 드신 분이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안 앉으려고 합니다. 그럼 미용실은 어떨까요? 아직도 소파가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과 앉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1인샵 같은 경우는 같은 시간대에 고객이 중첩, 즉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고객이 편안함을 주는 것이 이 소형샵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심한 얘기입니다만 가족들이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밥 먹는 거죠. 밥 먹고 핸드폰 보고.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자본이 조금 들지 모르지만 인테리어를 손대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드시 인테리어가 돈이 많이 든다라는 개념은 좀 버리셔도 됩니다. 조금만 발품 파셔서 여러분이 하시면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이 조금의 조명이라도 여러분이 다신다라고 하면 새롭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으로 의하면 그 조금의 터치만으로도 매장의 분위기를 확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더 손대기가 어렵겠죠. 여러분이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메뉴판을 바꾸어라 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메뉴판을 어떤 기계나 아이롱이나 제품의 가격대의 메뉴판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산성, 시술하는 시간대에 기준한 메뉴판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뉴를 조금 단순화하고 조금 집중하시고 고객 위주의 메뉴판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고객한테 이득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고객에게 이득을 주셔야 됩니다. 그때 고객은 저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죠. 여러분도 어디 가서 어떻습니까? 저 주인이 나를 생각해. 주인이 나를 기억해줘. 주인이 나한테 항상 밝어. 그런 것들이 여러분도 식당이나 그런 가게를 다시 찾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나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이 고객한테 이득을 더 줘라. 이때 한 번에 주지 말고 나눠주셔야 됩니다. 보통 고객님 이렇게 5분 정도 하는데 제가 고객님 시간 괜찮아요? 제가 이쪽 케어를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데 1분 정도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서비스는 한 번에 주지 말고 나눠줘라. 한 번에 주지 말고 나눠줘라. 한 번에 많이 주지 말고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때 고객은 그 주인의, 즉 오너의, 즉 원장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물건이 아니라, 그 시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를 생각해 준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 여러분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메뉴판의 설정을 잘하면 미용실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메뉴판? 고객의 위주로, 고객한테 이득을 가는 위주의 메뉴판을 짜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예를 들면 고객님 예약하고 오세요. 제가 충분한 시술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운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느 미용실은 일하는가 하면 어느 미용실은 손님이 없으면 앉아 있어요. 손님이 없어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계속 손님이 없어져요. 그때 여러분은 뭔가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샵들이 성공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고객 관리하고 고객 체크하고 홍보하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간대가 여러분을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손님이 없을 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손님이 없는 것도 나쁜 게 아니라고 제가 늘 강의 시간에 얘기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미용실을 살리는 3가지. 첫 번째는 간판을 세련되게 디자인해라. 아니면 상호를 현대에 맞게 느낌으로 바꿔라.
두 번째는 미용실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고객 위주로 정비하고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바꿔라. 세 번째는 미용실의 매뉴얼을 고객 위주로 전환해라. 특히 시간 대비 생산성에 집중해라. 시간 대비 생산성. 한 번 시술해서 20만 원을 받는데 이 고객이 1년 만에 오는 이런 시술들을 제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매뉴얼에 대해서, 메뉴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유튜브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행복하시고 꼭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키움TV의 김덕희였습니다.